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2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찐명 중의 찐명이자 소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로 집어넣은 민주당 의원 김용민이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공갈이나 엄포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김용민은 이 주장을 김어준의 유튜브에 나가서 했습니다. 김용민은 개헌과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막말 망언이죠. 그런데 꼴의 변호사 출신이라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패싱하고 쉽게 말해 기다리지 말거나 무시하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겁니다. 현재 인용 여론이 높고 또 자기들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거 개헌으로 국민투표에 붙이면 자기네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개헌 정족수는 국회의원 200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지만 야 5당이 모두 찬성을 해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동참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김어준이 묻습니다. 그러자 김용민은 국민의힘이 오케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어요.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용민의 주장인데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돌려서 들어보니까 저는 이재명의 법무담당 오른팔이자 민주당의 원내 정책수석을 맡고 있는 김용민이 이 개딸들의 성지라는 김어준 유튜브에서 좌파들이 밤의 대통령으로 떠받드는 이 김어준에게 그냥 헛소리를 했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김용민이 말한 국민의힘 의원들 속에는 윤 대통령 파면에 찬성표를 던졌고 지금도 찬성을 계속하고 있는 김상욱과 일부 동조자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 김용민이 나름의 정보를 갖고 있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용민은 찐명 강경파들의 목소리라면서 한술 더 뜨고 더 치고 나갔습니다. 김용민이 구성원의 과반수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는 개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어준이 그렇게 되면 내란특검법 그리고 명태균특검법 등은 거부권 행사가 안 되고 보름 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률안 선포를 하게 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다 원고로 써놓고 짬짬이를 한 거겠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에 이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다른 대대행 혹은 대대대대행 이런 강료들까지 줄탄핵을 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대통령 권한대행도 또 대대행도 법안 공포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니까 모든 민주당의 법안들은 이 법률이 되고 또 자동 확정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섬뜩하지만요, 이거 사실입니다.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고 5일 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공포하지 않으면 지금 김용민이나 김어준의 주장대로라면 줄탄핵으로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면 이게 공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법률상 국회의장 우원식이 이를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섬뜩하죠. 윤석열 정부를 아예 무너뜨려서 이재명 민주당과 우원식이 사실상 국정을 좌지우지 말아먹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27일 민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이런 말들까지 나왔습니다. 찐명 스피커로 알려진 이 박성준 JTBC
앵커했던 그런 자죠.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끌고 간다, 질질 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아마 박성준도 알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자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을 실명으로 저격해서 몰아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다, 들끓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섬찟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가공할 시나리오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제 언론사 후배인 국힘 박정훈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현 시점에서 면죄부까지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도 벌어야 한다. 이재명의 선거법 2심 무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2심이 막 시작된 이재명의 위증교사죄 무죄 판결이 뒤집히는지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생각만 해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죠. 박정훈이 모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 부진 그리고 인기 하락도 의식한 발언이기는 합니다. 다만 친한계 내부에서 모종의 입장 변화가 시작됐다는 그런 증거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동시 퇴장론을 주장해오던 국민의힘 한 중도파 의원이 이 시점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정권까지 장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당분간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적대적 공생이 더 이어지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지 5시간 만에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죠. 이제 공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일찌감치 이 재판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맡기겠다고 선언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 자판, 즉 2심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걸 다시 재판해서 이재명에게 피선거권 박탈령 유죄를 대법원이 선고해버려야 한다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가 실제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황당무계한 2심 무죄를 이끈 것으로 알려진 이 광주 출신의 좌파 판사 정재호는 민주당 의원 최기상과 절친입니다. 대학 학과를 보니까 둘 다 제 후배이기도 해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정재호와 최기상은 광주 살레시오고 동기고 사시연를 같이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을 동기로 나왔고 다 같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최기상이 이재명과 정재호 사이를 오간 매파이자 간첩인 그런 셈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2세란 왕은 부정한 판결을 일삼은 왕실 재판관, 요새 말로 판사죠. 산채로 가죽을 벗겨 죽인 뒤에 그 가죽을 후임 재판관의 의자 가죽으로 썼다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 의자에는 그렇게 죽은 재판관의 아들을 앉게 했다고 합니다. 엄중한 교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전방위 총공격이 지금 시작됐고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상의 방어는 오직 전면 총반격뿐이란 사실 보수우파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